5. 위원 임명의 통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안드레이 공작은 옛 우정을 새롭게 하는 데 힘썼다. 그것도 특히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유력한 사람들을 골랐다. 그가 지금 베체르부르크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은 전에 전투 전야를 경험하던 감정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불안하고 호기심에 시달리면서 수백만의 운명이 좌우되고 미래가 이루어지는 곳, 즉 상류 사회에 저항할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노인들의 분개와 문외한들의 호기심과 당사자들의 사양과 모든 사람들의 성급함과 염려와 매일같이 구성되었다는 풍문을 듣게 되는 무수한 새로운 위원회 등에 의해서 바야흐로 1809년의 이 베체르부르크에서 무엇인가 일종의 일대 국내 정쟁이 준비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이 그 총사령관은 그에게는 전혀 미지인 신비롭고 동시에 천재적으로 생각되는 스페란스키 그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직도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개혁 그 자체와 그 주역인 스페란스키가 그의 관심을 굉장히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군규 개정에 대한 일은 곧 그의 의식 속에서 제2차적인 위치로 물러서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당시 베체르부르크 사회의 각양각색의 모든 상류 서클로부터 환영을 받기에는 절호의 상태에 있었다. 개혁파는 첫째로 그가 총명하고 박식하다는 평판이 높다는 것과 둘째로는 농노해방의 시도로 이미 자유주의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중심으로 환영하고 권유의 손을 뻗쳤다. 불평파인 노인들의 일파는 개혁을 비판하면서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솔직하게 그에게 동정을 구했다. 귀부인들의 사회, 이른바 사교계에서는 그가 부유한 이름난 집안의 독신자이며 게다가 전사의 오보와 아내의 비극적인 최후에 얽혀있는 로man틱한 얘기의 후광으로 쌓인 거의 새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기꺼이 그를 환영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부터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된 평판으로는 그는 최근 5년 동안에 아주 훌륭해졌으며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어른 티도 나서 이전과 같은 가장된 태도도 오만함도 비웃는 버릇도 없어지고 나이에 따른 차분함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에게 흥미를 가지고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아라크치의 예프 백작을 방문한 이튿날 밤 안드레이 공작은 꽃주베이 백작을 찾아갔다. 그는 신라 안드레이치와의 회견 이야기를 백작에게 말했다. 꽃주베이도 안드레이 공작이 육군 대신의 응접실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막연한 조소를 가지고 아라크치의 예프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다. 여보게, 자네는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도 미하일 미하일로비치 스페란스키를 무시할 수는 없네. 그는 대단한 수완가니까 말일세. 내가 그에게 말해주지. 오늘 밤 오기로 되어 있어. 그렇지만 군규 같은 것이 스페란스키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물었다.
꼬추베이는 볼콘스키의 단순함에 놀란 듯이 고개를 내두르면서 빙그레 웃었다. 나는 그 사람과 최근에 자네 이야기를 했다네 하고 꼬추베이는 말했다. 자네의 자유 경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일세. 아, 그것은 공작 당신이었군요. 농민들을 해방했다는 것은 옛가젤이나 여제시대의 노인이 볼콘스키를 경멸하듯 돌아보며 말했다. 손바닥만한 소유지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거든요. 볼콘스키는 공연히 노인을 노하게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태도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면서 대답했다. 당신도 행여 뒤져서는 안 되겠다고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노인은 꼬추베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만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말입니다. 하고 노인은 말을 이었다. 만약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버린다면 도대체 누가 밭을 갈게 될까요? 법률을 쓰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결국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백작, 이것도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만 이제 누구나가 다 시험을 치게 되는 날에는 도대체 누가 장관이 되는 겁니까? 그야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겠지요. 꼬추베이는 다리를 포개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그런데 나한테서 일하고 있는 참으로 보기 드물게 훌륭한 브라니치코프라는 인물입니다만 나이가 60이나 되지요. 이런 사람도 시험을 치르게 된단 말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교육이 통 보급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꼬추베이 백작은 끝까지 다 말하지 않고 일어나서 안드레이 공작의 손을 잡더니 그때 마침 들어온 사람을 맞으러 나갔다. 그것은 40살가량의 키가 훤칠한 사람으로 금발의 머리는 대부분 벗어져서 넓은 이마를 드러냈고 갸름한 얼굴은 야릇하리만큼 새하였다. 그는 파란 연미복을 입고 목에는 십자상을 그리고 가슴 왼쪽에는 성장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이것이 스페란스키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를 곧 알아보았다. 그러자 문득 그의 내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순간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무엇인가 움찔했다. 그것이 존경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기대인지 그 자신도 몰랐다. 스페란스키의 몸의 생김새는 한눈에 곧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독특한 타입이었다. 이 쑥스럽고 둔한 몸가짐 속에 숨은 침착함과 자신감은 안드레이 공작이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었고 동시에 반쯤 감긴 약간 젖은 듯한 눈의 부드러운 시선도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또 이 같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딱딱한 미소와 섬세하고 미끄럽고 조용한 목소리와 더욱이 이처럼 하얀 얼굴과 특히 그 손, 약간 늙기는 하지만 유난히 토실토실하고 보들보들한 하얀 손은 본 적이 없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런 새하얗고 부드러운 얼굴은 그저 병원에 오래 있는 병자의 얼굴에서만 보았을 뿐이다. 이것이 국무 대신이며 황제의 대변자이기도 하며 또한 황제의 측근으로서 에르푸르트에서 여러 차례 나폴레옹과 회견하고 회담한 일이 있는 스페란스키 그 사람이었다.
스페란스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섰을 때 누구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그러는 것처럼 이 얼굴에서 저 얼굴로 눈을 옮기며 뜯어보지 않고 그리고 또 말을 하려고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다. 상대편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을 가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고 말하는 상대편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스페란스키의 언행을 유달리 주의 깊게 살폈다. 누구나 특히 자기 주위 사람들을 엄격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있는 일이지만 안드레이 공작도 초면의 인물, 덕에 스페란스키 같은 평판이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람 속에서 인간으로서 완성된 자질을 발견하려고 기대하는 것이었다. 스페란스키는 꼬쭈베이를 향해 궁정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더 빨리 올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제가 붙들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 부자연스러운 겸손도 안드레이 공작은 알아챘다. 꼬쭈베이가 안드레이 공작을 그에게 소개하자 스페란스키는 여느 때와 같은 미소를 띠면서 조용히 볼콘스키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당신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꼬쭈베이는 아랍 끝의 예프가 볼콘스키에게 취한 태도에 대해서 몇 마디 이야기했다. 스페란스키는 더욱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군규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내 친구인 마그니스키이니까 하고 그는 음절과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뚜렷이 발음하면서 말했다. 만약 바라신다면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구두점에서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마그니스키가 사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원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스페란스키의 주위에는 금방 하나의 서클이 이루어졌다. 베라니치코프라는 관리 이야기를 했던 아까의 그 노인도 스페란스키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낱 신학생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 희고 통통한 손 안에 러시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볼콘스키는 이렇게 생각했다. 스페란스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노인의 물음에 대답하는 스페란스키의 보기 드문 완전히 멸시하는 냉정한 태도에 놀랐다. 그것은 마치 한없이 높은 곳에서 관대한 말을 베풀어 주고 있기라도 하는 것만 같았다. 노인이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기 시작하자 스페란스키는 희죽 웃으며 황제의 마음에 합당한 것의 이해에 대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모두와 함께 섞여 잠시 말을 한 뒤 스페란스키는 일어섰다. 그리고 안드레이 공작에게로 다가와서 그를 방 맞은편 끝으로 데리고 갔다. 분명히 그는 볼콘스키에게 잠깐 얘기해둘 필요를 느낀 모양이었다. 저 노인에게 끌려들어 이야기하는데 신바람이 나서 그만 당신하고는 미처 얘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공작. 공손하면서도 경멸하는 듯한 느낌이 섞인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말했다. 자기가 지금 막 상대해준 사람들의 하잘것없음을 안드레이 공작과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 미소에 의하여 나타내기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이러한 태도에는 안드레이 공작도 나쁜 기분이 들지는 않았다. 난 오래 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농노에 대한 당신의 조처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모범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추종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의 이유로서는 당신이 이번 궁중의 관위에 관한 칙령의 모욕을 느끼지 않는 시종의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칙령은 상당히 악평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말이지요. 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아버님은 내가 그런 특권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는 학업 지위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당신 아버님은 낡은 세대의 어른이시지만 분명히 현대 사람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아무튼 지금 사람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정의를 바로잡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이번 개혁을 그처럼 귀가 따갑게 비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비난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겨우 의식하기 시작한 스페란스키의 감화력과 싸우려고 애쓰면서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그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스페란스키의 이야기에 덮어놓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불쾌했으므로 무엇인가 반대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느 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멋지게 이야기를 하는 안드레이 공작도 스페란스키와 이야기하는 지금은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너무나 유명한 이 인물의 관찰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개인적인 명예심을 위한 근거, 그 정도는 있을는지도 모르죠. 하고 스페란스키는 조용히 말했다. 얼마큼은 나라를 위해서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스페란스키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나는 몽테스키의 숭배자입니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그래서 군주 정치의 기본은 명예이다. 라는 그의 사상은 논박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족 계급의 어떠한 권리와 특권도 이 감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란스키의 하얀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져 버렸으나 그 때문에 그의 용모는 갑자기 위험을 띠게 되었다. 어느 정도 안드레이 공작의 사상에 흥미를 느낀 때문이었으리라. 당신이 이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계시다면 하고 그는 말문을 열었다. 분명 그는 프랑스어 말의 발음에 얼마큼 곤란을 느끼고 있는 듯이 러시아어보다도 훨씬 느린 어조로 말했으나 그 태도는 유유하고 침착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명예란 근무의 진행상 유해한 특권 같은 것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며 명예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관념이라든가 혹은 칭찬이나 보수를 그 표현으로서 받기 위한 경쟁의 한 근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의 논증은 요약되고 간결하고 명백한 것이었다. 이 명예, 저 경쟁의 근원을 유지하는 제도는 나폴레옹 대제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처럼 근무의 진행에 있어서 유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결코 계급적인 혹은 궁정만의 특권은 아닙니다. 나는 이론을 내세워 다투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궁정의 특권도
같은 목적을 달성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어떠한 정신도 자기의 지위를 분수에 알맞게 유지하는 것을 의무처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작. 하고 스페란스키는 말했다. 상대방에게는 어색한 이 논쟁을 상냥한 말로 끝내고 싶다는 것은 그 미소로서 알리면서 만약 수요일에 우리 집에 와주신다면 하고 그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마그니스키와 상의해서 반드시 당신에게 흥미있는 일을 전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신과는 더 소상한 이야기도 하고 싶으니까요. 그는 눈을 감고 절을 했다. 그리고 프랑스식으로 인사도 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슬며시 방에서 나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